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에 대한 설명을 쭉 하긴 했는데, 그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와 관계돼서 막 내가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들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수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교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는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주영자 수가 뭐다, 각분동력 수가 뭐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막 나열이 돼 있어요. 막막막 나열이 돼 있고 여기서도 마구마구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마구마구 나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누군지를 찾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얘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이제 이걸 골라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우선 첫 번째 문제. 주양자 수가 3인 걸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주양자 3인 걸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거리 지수 부분에 있는 요 마이너스 뒤에 시그마 요 부분 있죠? 요 시그마가 사실은 그 내가 뭐냐면은 줬던 책에서는 저 시그마 자리에 로라는 치환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EZ, NA, R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학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책마다 조금 이 치환을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산만 해내면 되니까 계산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그마라고 하는 항을 줬고요. 여기와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주행자수가 여기 빠져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쟤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그마가 이제 요 A 제로분의 ZR이니까 요 부분만 살짝 생각을 하면은 지수의 마이너스 A 제로 Z 곱하기 R 요 부분이 지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A0 앞에 붙어 있는 요 상수가 되겠어요. 그럼 A0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가 지금 1이잖아. 그러면 요 상수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아하, 주양자 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요 자리에도 요 자리에도 얘를 놓고 계산을 해주면 바로 보호 반지름 앞에 붙어 있는 상수 2, 3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 양자수가 된다라고 저번 시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주 양자수가 3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얘, 그다음에 얘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다, 마, 바 요 세 가지가 지금 주형자수 문제가 얘기하는 주형자수 3인 녀석들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뭐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우선 첫 번째 주형자수가 3인 거 우선적으로 이제 누구냐? 다, 마, 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각각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다마바에서 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레디얼 노드의 개수,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레디얼 노드 개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n 빼기 l 빼기 1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요 주양자 수가 3인 상태인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뭐가 된가? 3 빼기는 2지. 그럼 2 빼기 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레디얼 노드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다. 자, 다에서 레디얼 노드는 몇 개가 있겠어요?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다에서는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생길 건데, 보시다시피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의 레디얼 노드가 생기겠어요? 2개의 레디얼 노드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레디얼 노드 개수가 2개. 그럼 그게 2 빼기 L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 경우 L은 0이 되겠군요. L이 0이란 뜻은 무슨 말이겠어요? 3s 오비탈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 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얘는 현재 3s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 자, 마는 요 녀석인데, 마는 보시다시피 얘를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죠. 왜냐하면 이걸 이퀄 0으로 잡으면 방법은 여기 있는 시그마가 0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그마가 0이 되면 R이 0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자 핵은 노드로 쳐요, 노드로 치지 않아요? 핵은 노드로 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마 같은 경우는 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마는 레디얼 노드가 없죠. 그럼 그게 2 빼기 L이랑 같아야 되니까 L은 2가 되겠군요. 그럼 얘는 누구를 얘기한다? 3d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마는 3d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뭐 사실 남아있는 건 3p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3p겠죠. 왜냐하면 주행자수가 3이면 S, P, D 세 가지 종류의 오비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S 나왔고 D 나왔으니까 P, 뭐 남아있는 반은 3p 오비탈이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라, 그 다음에 마지막 바, 이놈인데 이 바 같은 경우 레디얼 노드가 몇 개겠느냐? 역시나 얘를 0으로 만들 조건을 생각해 주면 되죠. 그렇죠. 얘를 0으로 만들 조건을 찾으면은 시그마가 밖으로 인수분해 돼서 빠지고 6 빼기 시그마만 남으니까 시그마가 0인 조건, 그러니까 이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 시그마가 6인 조건 한 가지가 나올 테니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한 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2 빼기 L 이렇게 되니까 L은 1이고 예상대로 3p 오비탈이 되겠군요. 그래서 주양자 수를 여기에 있는 지수 부분에 들어있는 그 보호 반지름 앞에 상수로부터 예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디얼 노드들의 개수로부터 나머지 각운동 양자수를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마찬가지로 온 김에 뭐 나머지 것들도 해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얘는 누구 오비탈이겠어요? 얘는 주양자수가 1이니까 뭐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가지밖에 없겠죠? 1s. 자, 나는 여기 보시면은 주양자수가 2고 라도 여기서 주양자수가 2가 되겠어요. 그죠? 그럼 주양자수가 2인데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있어요? 주양자수가 2인데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그럼 주양자수가 2고 레디얼 노드가 한 개인 건 무슨 오비탈이 되겠어요? 바로 2p 오비탈이 되겠죠. 2s 오비탈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주행자수가 2니까 2s가 아니면 나머지 2p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를 이렇게 1s, 2p, 3s, 2s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를 그리려고 했었냐면 바로 1, 2, 3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려라. 이런 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3s, 3d, 3p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그 교재가 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원래 이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표현이 어떻게 돼요? p, n, l 이렇게 쓰고 변수는 r이고 r 제곱 r, n, l의 제곱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재 보시면 그 문제에 보시면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f, r 이렇게 쓰고 r 제곱 파이 제곱 dv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교재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걸 보면은 이제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수리적으로 엄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수리적으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잘 보시면 함수를 표현하는데 적분기호가 들어있는 함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적분하라는 적분 명령이 들어가 있는 함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차라리 뭐 이렇게라도 하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분에 대한 뭐 이렇게 계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떨어지시는 분이 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P라고 하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표기는 뭐 내 나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선 여기에서부터 이게 수리적 이해가 좀 없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현이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또 언제 어떻게 또 쓸 수 있어요? 혹은 얘를 4파이 r제곱 파이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S 오비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주어져 있는 오비탈이 3S, 3P, 3D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으로 쓰는 게 옳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만드시는 분은 이게 수리적인 감각도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현재 지금 S오비탈에 대한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구분 자체의 개념도 없는 사람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개떡같이 얘기했지만 그냥 콩떡같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세 개에 대해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리자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나와 있는 레디얼 파트를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에 거리의 제곱을 해가지고는 쭉 그리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여기에 있는 3S, 3P, 3D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나타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부분 지워도 되겠어요? 요거 썼죠? 요 부분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R이 0이면은 핵을 뜻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린다 라고 치면 이때 결과가 이 흰색으로 그린 게 3S. 자, 이 흰색으로 그린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3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그린 게 아니고요. 요걸 그린 게 아니고 레디얼 파트인데 주형자수가 3인 레디얼 파트에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에 r제곱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으로 제곱을 해. 통으로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리의 제곱을 다시 곱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렇게 뭐냐면은 그릴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첫 번째 이 S오비탈은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디얼 노드가 2개가 있죠. 레디얼 노드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릴 때 어떻게 이제 그려주면 좋냐면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원점 근처에서는 이합 다항함수의 증가 패턴으로 그리다가 요 뒤쪽에서는 이런 식의 지수 감소함수 요 두 개를 조합해서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의 구성을 보면
다항함수 부분도 있고 지수함수 부분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항함수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커지면 혹은 r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점 함수가 커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제 그 뭐냐면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그 상수함 다항함수보다 지수함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녀석의 속성이 나타나면서 이 녀석 때문에 함수가 다시 쭉 감소하는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게 3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우선 레디얼 로드 두 개를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그 다음은 누구를 3s 됐고, 다음 3p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3p는 여기서 이렇게 3p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3p 오비탈을 이렇게 그린 건 바로 뭐냐? 이렇게 여기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레디얼 노드의 위치도 사실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레디얼 노드 실제로 구해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는 두 개의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함수값하고, 여기서 레디얼 노드를 구했을 때 함수값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요 두 개를 얘를 0으로 뒀을 때의 그 해보다 얘를 0으로 뒀을 때의 해가 두 번째 것보다 작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레디얼 노드의 위치를 고려를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이 레디얼 노드 위치보다 앞에 레디얼 노드가 오게 이 녀석을 이 3p 오비탈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얘를 뭐 그걸 풀어주면 되죠. 그거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근을 풀어주면 되니까, 풀어주면 저 위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D 같은 경우는 뭐가 없었어요? 3D 같은 경우는 레디얼 노드가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3D가 나타난다고 하면 레디얼 노드 없이 3D는 요런 꼴의 함수로 3D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흰색으로 그린 게 3S, 그 다음 파란 게 3P, 빨간 게 3D.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뭐냐면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때 거기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 위치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내가 또 해설지에 보면은 요걸 또 이제 그 근의 공식으로 풀어놨어요. 푼 걸 보면 요 그 3s 오비스탈에서 레디얼 노드 이 값이 이제 뭐로 나오냐면, 시그마 기준으로 값이 1.9, 얘는 시그마를 기준으로 값이 7.1, 대충 요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의 레디얼 노드는 시그마 기준으로 값이 6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죠. 이걸 0으로 두고 방정식을 풀면 시그마가 6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1.9와 7.1 사이에 그 레디얼 노드 6인 녀석이 여기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를 그려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죠. 좋아. 됐죠? 요게 첫 번째 선택지 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십시오. 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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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 준다. 자, 두 번째 2번. 자,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가나다라 바에서 또 레디얼 파트만 얘기를 하네요. 거기서 1S하고 뭐냐면은 그 1S하고 2S를 고르래요. 1S하고 2S. 이게 누구냐? 그럼 1S하고 2S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라놨죠. 그렇죠? 여기 이제 1S고 2S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2P고. 그래서 바로 가하고 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 골라 오비탈과 기호를 연결하여 서술하고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방사방향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시오. 방사선 마디의 위치를 숫자와 함께 나타내시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방사방향 파동함수 를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겠네요. 자, 여기서는 뭐만 표현하라고 했냐면, 그럼 우선 레디얼 노드 위치 얘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우선 첫 번째 1S는 레디얼 노드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2S는 자, 레디얼 노드가 여기서 2 빼기 시그마에서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 빼기 시그마를 나타내면 ES는 2 빼기 시그마가 0. 그러니까 시그마가 2인 위치에서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쟤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축이 그냥 레디얼 노드, 이때는 뭐 레디얼 노드라고 하면 X축을 편의상 그냥 R이 아니라 시그마로 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 시그마는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ZR의 A0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가하고 각 1S가 이거고 그다음에 2S가 요거잖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시그마 자리에다가 이제 그 시그마 자리 0 넣으면 값이 어떻게 돼? 0. 그다음 0 넣으면 돼. 0 넣는데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그리려고 했냐면 A0분의 A0분의 2분의 3을 거꾸로 또 곱해 놓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편의상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A0에 2분의 3승을 곱했어. 그럼 A0 2분의 3승 곱하면 A0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Z 값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Z는 뭐가 되겠어요? 문제에서 이제 수소원자라고 했었죠? 수소원자라고 했으니까 Z 값은 뭐가 되겠어요? 1이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A0로 바꾸면 어떤 상수만 남겠어요? 여기는 2만 남겠죠. 2. 그럼 2만 남을 테니까 시그마 자리에다가 만약 0 넣으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0 넣으면 값이 2. 이 정도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 같은 경우도 자, 마찬가지로 A0는 반대쪽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Z는 값이 뭐라고요? 시우야, Z 값이 뭐라고요? 우씨 집중 안 하네. Z 값이 뭐라고요? Z요? 1 아니에요? 그렇죠. 왜? 저거잖아요. ES잖아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이 집중 안 하네. 자, 문제 맨 처음에 읽으면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수소원자. 수소원자라고 돼 있잖아요. 예. 수소원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이잖아요. Z가 뭔데요? 원자 핵이잖아요. Z는 원자 번호잖아요. 원자 번호. 수소원자의 원자 번호는 1번이요. 1.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자리에 뭘 넣고요? 1 넣고요. 1 넣고 A0는 반대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옮겼으니까 이거 그릴 때 Z는 1 넣고 A0는 없애서 그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응? 네.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자리에 만약 0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핵에서의 자, 그러면 시그마로 둔 X축의 0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원자 핵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핵에서 이 녀석의 함수값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리라고 할 때 봐봐요. 그리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그래프 안에 같이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한 그래프 안에 같이 그리라고 했잖아.
그럼 한 그래프 안에 같이 그리려면 두 그래프를 내 맘대로 그려야 되겠어요? 상대적인 대소를 약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그 대소를 약간 고려해야 되니까 특정 위치에서 함수값을 대강 찾아서 그려 놓으라 이런 의미겠지. 뭐만 알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때 여기서 가 같은 경우는 z에 1 놓고 a0 없애버리면 남는 숫자가 2밖에 없잖아. 그래서 2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S 같은 경우는 자 시그마에 0 넣어보자. 시그마에 0 넣어보자. 그러면 지수에 0 이렇게 되니까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돼서 사라지는 거고, 0 넣으면 2만 남죠. 2만 남고 z에 뭘 넣는다고요? 1, a0는 반대쪽으로 보낼 거고,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없어지고 2니까 곱해지면 뭐밖에 안 남겠어요? 루트 2분의 2이 나올 거란 말이죠. 루트 2분의 1이면 한 뭐 0.6 정도 나올라나? 맞아? 이거 하면은 루트 2분의 1 0.7 정도 되려나? 맞아? 0.7 정도 되려나? 그렇지.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럼 루트 2 값이 얼마예요? 1.414니까 계산하면 0.7 근처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저 ES 오비탈의 시작이 어디가 될 거냐? 여기가 2면 하나, 둘, 셋, 넷, 다, 2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1 정도 되고 한 이 상태에서 0.7이면 한 이 정도 근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ES 오비탈은 뭐가 하나 나타나요 또? ES 오비탈은 뭐가 하나 또 나타나요? ES 오비탈은 뭐가 나타나요? ES 오비탈은 뭐가 나타나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죠?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는 위치는 어디예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는 위치는 어디예요? 2. 여기 시그마에 2 넣으면 이 함수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할 때 제 같은 경우는 함수 그 뭐냐면은 이 S 오비탈 같은 경우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쓰자. 여기를 2라고 하면 저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요것이 현재 ES 그래프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1S 오비탈은 자 시그마 0 넣어서 원점 원작의 함수값이 대략 얼마? 2가 나오잖아요. 그럼 2니까 요 2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지수 감소 함수로 표현하면 이게 1S 오비탈에 대한 그 레디얼 파트에 대한 그림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 그래프 안에 그리라는 게 이렇게 크기를 대강 고려해서 지금 그려보라 이런 얘기인 거지. 막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을 통해서 뭘 그려본 거야? 1번, 2번을 통해서 레디얼 파트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본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부터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3번부터 바로 요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앵귤러 파트.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